네, 어제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수도권의 LH 전현직 직원 14명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 그 규모가 100억 원 상당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누가 봐도 투기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제 이 문제를 제기한 곳이 민병과 참여연대인데요. 이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그 시간이 워낙 한정됐기 때문에 궁금한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가장 궁금했던 게 LH 직원인 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저희가 그 제보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의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을 띄어서 예.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매매 거래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유자들과 LH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직원 명단을 보고 이제 대조를 하면서 확인한 것이죠. 아, 제보가 들어왔던 거군요. 예, 예. 그러면 그 제보라고 하는 것은 LH 내부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뭐 그 제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가 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입니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근데 제가 요걸 좀 여쭤보는 취지가 뭐냐면 네. LH 안에서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LH 직원들은 이제 개발 정보에 쉽게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또 이 분들이 이제 대부분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럼 보상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가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LH 직원들은 좀 청렴 의무가 중요한 거죠. 아, 물론이죠. 항상 이제 자신들의 어떤 공적 의무하고 예.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기 이해가 충돌하는 그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공직자 윤리가 중요한 이제 것인데 그런 부패 방지 시스템, 그다음에 그런 어떤 청렴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4명인데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전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 이 14명이 LH 안에 특정 부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특정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근무했던 사람들입니까? 뭐 저희가 이 지금 시점에 있어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는지는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투자가 이제 3기 신도시 사업을 하겠다는 게 발표될 때 2018년부터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도에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했는지는 이제 저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그 정보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일종의 조직적 투기였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정보나 소문이 LH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갖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게 이제 투기를 한 건지 이게 또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필지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직원들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투자를 하고 네. 또 LH 직원이 아닌데 그 여러 개의 투자에 LH 직원과 같이 한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조직적인 투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문제는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58억이나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도 상당한데 예. 100억을 투자한 걸 보면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개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것을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가 개발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그 토지 분할을 하거든요. 토지 분할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걸 나중에 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대토를 주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아파트 하나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네, 토지를 네. 4개로 쪼개가지고 아마 예. 4개의 입주권을 받으려고 했던 거 보면 예.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투기 뭐 이런 것으로도 이제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LH 직원들이 이래버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LH가 이제 앞으로 그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벌이게 되는데 예. 그 공공이 이제 청렴하지 않고 사업을 벌이면서 그 직원들이 자기 이익들을 또 투기적으로 챙긴다 한다면 이제 그 개발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벌이기에 앞서서 예. LH 내부적으로 그런 부패 방지 시스템, 청렴 교육의 강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18년부터 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조사했으니까 그렇게 예. 한 것인데요. 그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그러면 다른 지역, 그러니까 광명 시흥지구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투기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광명 시흥뿐만이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네. LH나 국토부가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촉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제 혹시 기자회견 후에 LH 쪽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설명이 있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네. 그 공익감사 청구서를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요. 네. 아마 그 명단을 보고서는 자체 조사를 한 것 같고 그중에서 12명이 이제 현직 직원이어서 직무 배제를 한다.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온 것으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지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을 지낸 바가 있고 그 시점이 2019년부터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투구자들이 이제 2018년부터 쭉 저희가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이루어진 네.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 이제 한 LH 사장이 있었다고 해서 그 LH 사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그 LH 그 직원들의 업무 자체가 그런 항상 큰 투자 이익, 개발 이익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나 그런 이제 어떤 전문적인 분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이게 때문에 더욱더 높은 그런 부패 방지 시스템, 준법 감시 통제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부 단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관이 돼서 광명 시흥 신도시 이제 개발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그러니까 LH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제 적어도 LH라는 구조 속에서 네.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그 개발 예상 지역들, 개발을 확장하기 위한 지역들에 대해서 LH 직원들이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닌지, 예. 저희도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직원 명부를 비교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죠. LH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준법 감시 시스템, 부패 방지 시스템의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좀 또 하나 짚어야 되는 부분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해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는 한 것이지만 내부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로 이게 이제 그 제보가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징계를 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으로 적어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것을 이제 LH 내부에서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직원들이 이런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런 게 있으면 감히 이제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려 100억이나 되는 큰 규모의 투자들을 했고 네. 또 그런 그 지분 쪼개기 식으로 예.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예. 사실은 대놓고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이제 상황이라면 적어도 LH 내에서는 그런 부패 감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달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럼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만약에 감사원이 나선다면 어디까지를 이게 이제 그 감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한 것인지를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그렇죠. 만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이런 공공주택 특별 지구들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사익을 챙겼을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위반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부패 방지법에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겼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요. 네. 또 이분들이 여기가 농지거든요. 네. 근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허위의 영농 계획서를 냈다는 거거든요. 예. LH 직원을 하면서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허위의 영농 계획서를 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농지법 위반도 되고 또 시흥시 공무원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네. 저희는 개인들의 비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감사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LH 내부의 이런 좀 구조적 시스템, 네. 어떤 부패 방지 를 담당할 수 있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렇죠. 또 그런 예. 청년 서약을 받고 청년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 예. 것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감사원에서 이건 안 받아들일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감사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근데 이제 하면서. 감사원에서 하기 전에 LH하고 이제 국토부가 먼저 자체적인 감사를 해서 자체적인 어떤 개혁 시스템을 좀 제출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었습니다.